안녕하세요, 현사빠입니다. 네, 생각보다 유튜브를 꼬박꼬박 올리는 게 쉽지 않네요. 저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계속 할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찍겠다고 말씀을 여러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네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지난 7월 17일에 제가 찍은 영상에서 엘렌 킴님께서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엄마들이 또 굉장히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현서 아버님 팬인 두 아이 아빠이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빠가 직접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엘레캠님 우선 이제 같은 아빠로서 화이팅. 네. 저희 아이들은 쌍둥이인데 5세이고 작년부터 영어로 곧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5세인데 이렇게 말을 하기를 하는 정도라고 하면 벌써 작년부터라고 하면 4세 때부터 했던 거네요. 네, 그럼 영어 노출을 일찍부터 시켜주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유치원 빼고 집에서 놀 때나 놀이터에서 놀 때 영어로 말하는 편이고 주말에는 거의 하루의 반을 영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너무너무 훌륭한데 뭐 어떤 걱정이 있으실까요? 하지만 영어를 쓰는 건 좋은데 문법적으로 틀리게 말하는 것 같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잡아주고 싶지만 저도 영어가 자유롭지 않다 보니 교정해줄 능력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려니 하며 호응만 해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아이 영어가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이렇게 많이 노출을 시켜주다 보면 동요부터 노출시켜주다 보면 그 처음에는 막 옹알이 같은 외계어로 말을 할 거고 그게 조금씩 이제 어떤 실제로 아이들이 들었던 문장 형태를 갖춰갈 건데 이제 욕심이 있는 아이들은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문장을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는 건데 지금 그런 경우에 5세 아이 쌍둥이 아이들이 문법적으로 자꾸 틀린 말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적 안 해주셔도 돼요. 오히려 안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서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서가 7살 때부터 아웃풋이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린 현서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문법적으로 틀리거든요. 7살 때부터 그랬고 8살 때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근데 제가 그걸 지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적을 했다고 하면 제가 모르고서 지적은 안 한 건 아닌데 제가 지적을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적을 했다고 하면 현서가 분명한 건 현서가 지금보다는 영어를 말하는 스킬이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현서가 엄마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영어를 말할 때 자신감이 넘치고 틀리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연연하지 않고 틀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내 표현을 했으니까 알아들으세요.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약간 이런 그런 자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자신감이 현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자꾸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아빠든 누구든 자꾸 지적을 하면 자꾸 머릿속으로는 맞는 표현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될 거고 지적받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적받는 거를 좋아하는 경우는 내가 정말 개선의 의지가 있고 지적을 받고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지적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지적을 받더라도 사실 지적을 받으면서 기분이 썩 좋진 않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아이들한테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관심받고 그 다음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적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감정 싹 빼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엄마 아빠가 약간 짜증을 내기도 하죠. 너 왜 자꾸 틀리냐고. 이거 한번 알려줬는데 지난번 알려줬는데 왜 자꾸 틀리냐고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지적하는 거는요 안 하셔도 되고 실제로도 지금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은데 아빠 영어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준다, 이게 차라리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네. 저나 아니면 뭐 영어를 잘하는 엄마 아빠가 만약에 아이들한테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마 굉장히 그게 혼란스러울 거고, 나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선생님이 돼서 나한테 사랑과 관심을 안 주고 지적을 주고 그것 때문에 나는 자꾸 실패자 같고 루저 같고 엄마 아빠 영어 실력은 절대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영어 말하기는 안 하게 될 거고 영어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질 거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저는 안 해주시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거는 사실 실전이 아니잖아요.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이고 실전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진짜 시험을 보거나 뭐 이럴 때인데 그건 앞으로 굉장히 먼 미래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그 아이들이 정답을 항상 말하게 하거나 아니면 완벽한 문장을 말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래요. 우리 세대는 영어라는 게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과목이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우리는 정답을 뭐 꼭 영어만이 아니어도 항상 뭔가 정답을 얘기해야지 됐고, 영어도 한 문장을 말하더라도 완벽한 문장을 말하지 않으면 자꾸 선생님한테 지적받고 친구들한테 지적받고 막 이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이제 쟤는 영어를 못하네? 공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영어를 완벽하게 한 문장이라도 완벽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말도 그랬나요? 우리말도 아이들이 옹알이하고 막 이제 외계어로 말할 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문법적으로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아이들이 충분한 우리말 노출을 하게 되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듣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고, 친구들이 말하는 거 듣고, TV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어휘도 익히고 정확한 문법도 알게 되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 엘렌킴님 아이들 같은 경우는 5살이잖아요. 근데 5살인데 이렇게 스스로 이제 영어로 말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앞선 거거든요. 현서는 5살 때 막 못했어요. 전혀 못했고, 7살 때부터 비로소 이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안 해줬으니까 절대 지적해 주시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앨런킴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책 읽어주고 영어 영상 보고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는지, 현서는 어땠는지, 현서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답을 딱 바로 주셨어요. 제가 지적한 적 없고요. 그냥 주구장창 영어 영상 보고 책 읽어주고 그게 다였어요. 네. 그러면서 현서가 이제 표현들을 알게 되고, 더 좋은 거는요, 그러니까 문법 응용을 하는 것보다 정확히 그 컨텍스트에서 영어로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그 표현 자체를 통째로 머릿속에 익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은 이제 단어인지 문장인지도 구분이 없을 거예요. 저 상황에서는 저런 표현을 쓰는구나. What's your name이라는 게, 이름을 물어볼 때는 What's your name이라고 물어보는구나. 그랬을 때 My name is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는가. 그거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아마 단어처럼 그렇게 쓰였을 거예요. 통문장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문법을 스스로 알아간다고 하는 게 노암 촘스키 박사님이 얘기하는 이제 언어 습득 장치라는 거고, 아이들은 충분한 노출만 되면 그 안에서 스스로 그런 그 문법들을 다 익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적해주지 마셔라. 왜냐면 지적해줬을 때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거죠. 지적해줬을 때 아이들의 스킬은 좋아지겠으나 영어에 대한 태도, 영어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들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우리 아이는 멘탈이 굉장히 세고 강하고 자존감이 강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줘도 아무런 그 영향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지적 자꾸 해주시면 좋죠. 그러면 아이가 스킬도 늘 거고 멘탈에 영향도 안 받을 테니까 좋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네. 특히나 아이들은. 네. 나는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영어만 말만 하면 엄마 아빠가 눈빛이 달라지고 자꾸 한숨 푹푹 쉬고 지적을 한다, 이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영어책도 많이 읽어주고 충분히 영어 노출을 이제 시켜주시면 되는데, 5살이면요 그냥 이제 영어 학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슈퍼 심플송, 코코멜론, 그다음 뭐 베이비버스, 슈퍼조조, 이런 것들이 요새는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동요라든지 챈트라든지 너저리 라임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들, 여기 보면 노래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기본적으로는 색깔, 뭐 숫자, 우리 모음, 그다음에 뭐 가족, 동물, 음식,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배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기본 표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콘텐츠 구성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순서에 맞게 아이들한테 충분히 노출시켜 주시면 아이들은 진짜 막 놀고 뛰고 막 따라 부르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영어를 정말 즐겁게 재밌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단어라든지 앵간한 표현들은 다 있으니까 그렇게 즐겁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현서가 했던 방법도 딱 그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영어 책도 좀 읽어줬고, 이제 TV 시리즈라든지 장편 영화도 보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스스로 다 이제 해 나갔고요.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현선애가 했던 방법처럼 이렇게 그 영어를 모국어 습득하듯이 배우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엘렌 킴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을 하면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영어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그 영어에 대한 태도라든지 감정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마셔라. 네, 저는 이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엘렌킴 님이 또 아빠셔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아빠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아빠표 영어라고 하니까 현서 아빠가 막 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진실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